중간계 TV입니다. 문제 해결 실마리 시간 중간계 TV로 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또 궁금하시고 하시니까 겸사겸사 도움 되시게 중간계 TV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글자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저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기존에 한 30분에 75,000원 서비스였는데 그 서비스를 저희 탑다운 방식으로 좀 가격을 낮추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는 탑다운 방식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탑다운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 말하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아, 내림차순? 네, 내림차순. 내림차순. 네. 네, 그래서 그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가 가격을 낮출 때 좀 주의해야 될 점 알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질문 주신 대표님은 EMS 스포츠 운동 기구를 이렇게 판매도 하시고 스포츠 센터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EMS라는 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운동하지 않고 전기장치를 이용을 해서 20분만 해도 마치 1시간 운동한 것 이상의 효과를 내는 운동기구입니다. 이제 고객이 들어오시면 내림차순, 가격이 오름차순으로 가격을 만드는 방법, 내림차순으로 가격을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내림차순으로 할 때에 인지도가 높지 않은 브랜드는 어떤가?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지도가 높은가 낮은가에 대해서는 큰 상관없어요. 인지도가 높은가 낮은가 이건 큰 상관은 없고 다른 게 중요해요. 어떤 게 중요한 건가? 그 사람이 구매 의사결정을 하고 들어온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 구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탐색하려고 들어온 사람인가에 따라서 바뀌죠. 구매를 해야겠다. 내가 이거를 사겠어. 라고 의사결정한 사람한테는 내림차순 가격을 제시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유리한가? 구매를 하겠다. 라고 의사결정한 사람은 내림차순의 가격을 봤을 때 더 높은 가격의 제품에서 선택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앵커링 이펙트. 둘째는 프로스펙트. 프로스펙트 하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둘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앵커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단내림 효과거든요. 닻이 내리면 거기서 많이 안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매 의사결정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라면 고가격에서 메뉴를 보잖아요. 그러면 고가격 가격 기준의 앵커, 단내림이 이루어져서 바꿔 말하면 그 가격 기준에 눈이 꽂혀서 생각이 꽂혀서 많이 안 내려가도 그 근처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정식 집에 갔어요. 한정식 집에 들어가서 어떤 룸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구매 의사결정을 하고 온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인가요? 앉은 이상 구매가 결정된 거죠. 구매는 결정됐고 뭘 살까만 남아있죠. 그런 경우에는 내림차순의 가격.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높은 가격의 제품이 먼저 보이고 차츰차츰 낮은 가격으로 내려가면 무슨 효과가 벌어진다고요? 앵커링. 단내림 효과가 벌어져서 높은 가격의 생각이 꽂혀서 많이 안 움직이는 효과가 벌어져요. 그래서 많이 안 내려가고 적당한 수준에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성향이 높아진다. 이게 1번인 거고, 두 번째, 프로스펙트.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거는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구매 의사 결정을 했어. 한정식집에 가서 먹을 거를 결정하고 들어가 앉았는데 내림차순, 높은 메뉴 예를 들어서 7만원짜리, 6만원짜리, 5만원짜리, 4만원짜리, 3만원짜리, 2만원짜리 메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7만원짜리부터 봤어요. 그럼 7만원이면은 오씨 둘이 먹으면 14만원이 나가는구나. 손실이 크죠. 근데 그 밑에 걸 보면은 6만원이야. 그러면 12만원이잖아요. 그럼 14만원 나가는 게 나아요? 12만원 나가는 게 나아요? 12만원 나가는 게 나한테 손실이 덜한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행복해져요. 손실이 조금 내려가면서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2만원만 싸줘도 행복해. 기분 좋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많이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에서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구매를 하겠다라고 결정되어진 손님이라면 내림차순, 바꿔 말하면 높은 가격에서부터 낮은 가격으로 메뉴를 가격 제시를 해주는 것이 두 가지, 앵커링, 단내림 효과, 두 번째 프로스펙트,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의 대안을 선택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살지 안 살지 결정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가전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사려고 해요. 뭘 살까 막 두리번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구매를 할지 말지 결정이 된 건 아니죠. 이 집에서 살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집에도 갈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내림차순보다는 오름차순 가격이 보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먼저 가격이 낮아야지 마음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와, 좀 이 정도면 괜찮겠네? 라고 마음이 들어서 구매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대안으로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제시하는데 두 가지 방법, 내림차순으로 갈 거냐, 오름차순으로 갈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요? 구매가 확정된 고객이냐, 구매가 확정되지 않은 고객이냐 따라서 변동이 된다. 구매가 확정된 고객이라면 내림차순, 구매가 확정되지 않은 살펴보는 고객이라면 오름차순의 가격 제시, 이것이 더 타당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구매 확정 유무에 따른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브랜드 파워가 아주 강한 경우가 있고 브랜드 파워가 낮은 경우가 있죠. 이건 브랜드 인지도랑은 조금 다릅니다. 인지도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 문제이지만 브랜드 자산, 브랜드의 유명도가 아주 높은 브랜드, 브랜드 유명도가 아주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벤츠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죠. 만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인도의 마흔드라에서 새로운 브랜드가 나왔어요. 처음 보는 브랜드잖아요. 유명한 브랜드랑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명한 브랜드는 이미 가격이 높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죠.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는 내림차순으로 제시하는 게 유리하고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는 오름차순으로 제시하는 게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제시의 방법을 결정짓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중간계 장투비에서 가이드 드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매가 확정되었느냐, 확정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그 브랜드가 이미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입니다. 뭐, 이게 제 답변인데, 답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음번 질문 또 해주시죠.